지도를 보면 이 근처 같아. 그러고 보니 아까까지는 못 느꼈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 저기 타이날이랑 애들이야. 다들 일찍 왔네. 사막의 더위는 평범한 사람도 오래 못 버틸 정도니까 대낮을 피해 움직이는 게 낫지. 안녕, 우리 왔어. 시간 맞춰 왔네. 아직은 별로 덥지 않고 수분도 충분히 보충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레일라 말대로면 이제 두 사람만 더 오면 되나? 제르는 여기 남을 거야. 만약 우리가 제때 안 돌아오면 제르가 구조대를 이끌고 움직이기로 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대비했네. 우리도 키루스 씨한테 말해뒀어. 한동안 아루마을에 머무실 예정이라 도움이 필요해지면 바로 와주실 거야. 히히,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으니까 나도 긴장이 풀렸어. 네, 푹 잤어요. 며칠 전 일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특별히 휴가를 내주셨어요. 연구 주제는 일단 푹 쉬고 나서 생각하라면서요. 그럼 네가 다시 사막으로 조사 나가는 것도 알아? 네, 교수님도 처음엔 말리셨는데 대풍 기관님도 함께 간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셨어요. 역시 믿음직하네, 사이너. 왜 그래? 아까부터 말도 안 하고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말을 잘하려면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 중이었어. 아라이탐, 카베, 이쪽이야. 이런, 마침 하나가 생각난 참이었는데. 그래.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우리 서기관님과 명성이 자자한 건축가님 왔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유명한 게 왜 나뿐이야? 이 녀석도 사이노나 데히안, 일루처럼 유명인 아니었어? 너에 비하진 못하지. 일개 아카데미아 직원에게 무슨 명성이 있겠어? 시치미 떼기는 네 말의 힘이 얼마나 큰데. 저번에도 직권을 행사해서 지휘궁에 새로 들어온 책을 빌렸잖아. 책을 빌리는 건 직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 헐씨구, 내가 그걸 모르겠냐? 말은 그렇지만 서기관이라는 직함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그럼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아카데미아의 직무 분배에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그래?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티격태격하는 건 여전하네. 네으락도 안녕? 역시 카베 조수답게 의욕이 넘치는구나. 자, 그럼 어떤 미지의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움직이자. 너 혼자 위험을 무릅쓰게 할 수는 없지. 제르, 여기가 입구 맞지? 네. 좋아.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자. 조심히 잘 갔다 와. 바깥 일은 나한테 맡겨. 아직 안 가본 곳이 엄청 많아. 입안이 모래투성이야. 모래에 빠지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진짜로 모래늪에 빠지면 숨쉬기도 어려울 거야. 방금 그 느낌은 모래를 통과한 후 어딘가로 전송된 것 같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페이몬은 실수로 모래를 먹었을 뿐이라는 거네. 웃지 마. 나만 그랬을 리가 없어. 봐. 뭘 웃어? 네 신발에도 모래가 들어찼을걸? 조심해. 왜 이런 곳에 마무리? 제르한테 이런 얘긴 못 들었는데. 제르는 안 마주쳤겠지? 우리가 운이 안 좋나 봐. 아니 무슨 시작부터? 괜찮아. 액땜하는 셈 치지 뭐. 그럼 남은 길은 순탄할 거야. 밤이 되었군요. 조용. 두렵습니까? 밤이 되었군요. 응, 물론이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봐. 계속 나아가려면 이 잠긴 문을 지나야 할 것 같아. 또 두근두근 열쇠 찾기 시간인가? 나랑 여행자의 모험 경력이면 7걸음 안에 찾아낼 수 있어. 우리가 찾아볼게. 아, 메그라, 잠깐만. 자, 자, 메그라, 설마 진짜로 여기가 네 고향인 건 아니지? 히히, 메으락이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아 보여. 기계 생명체도 향수를 느낀다니 새로운 발견이군. 메흐락이 앞장서서 안내해주면 아마 안전하겠지? 카드가 와줘서 진짜 다행이야. 네가 없었으면 문 하나도 못 열었을 거야. 에이, 아니야. 그런 말은 메흐락한테 해줘. 근데 이러다가 최고의 가이드라는 호칭을 가방에게 빼앗기는 건 아니겠지? 감동적이긴 한데 왠지 더 슬퍼졌어. 다들 좋은 소식이야. 아직 우리 중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문이 3개나 있네요. 머리를 나눠서 움직일까? 참고로 이건 인원을 나눈다는 뜻이지 다른 불길한 뜻은 없어.
그래. 알지. 동감이야.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되돌아오자. 우와, 왠지 떨려. 그럼 인원을 어떻게 나누지? 나는 무조건 여행자랑 같은 팀 할래. 옛날 생각나네. 지난번 사막에서 우리 셋이 만났을 땐 너희가 내 상대였지. 내가 좋아하는 복수의 시간인가? 분하면 언제든지 해도 좋아. 스릴 넘치는 결투를. 왜 중간에 말을 멈춰? 내가 말릴 줄 알았어? 돌아간 후에는 뭘 하든 너희 마음대로 해. 지금은 할 일에 집중하고. 정말 큰 공간이네. 용도가 뭘까? 왜 그래? 뭔가를 밟은 것 같아. 석판인가?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먼지에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이거 봐. 이 모양 저쪽 바닥에 있는 자국이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가서 맞춰보자. 진짜 들어맞네. 그렇다는 건 이런 석판이 3개 더 필요하다는 거겠지? 다 같이 찾아보자. 발밑 조심해. 찾았다. 가장자리 조심해. 좀 따갑네. 자! 자! 여기 3번째도 찾았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저기 봐. 고양이야. 저게 제르씨가 말한 그 고양이인가?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 없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혜의 힘으로 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죗값을 치르거라. 단지하노라. 심판의 시간이다. 얏! 마지막 하나도 찾았다. 고마워, 야옹아. 야옹이라니. 그런 단어가 네 입에서 나오니까 엄청 이상해. 그건 네가 선생님이 토마토랑 이야기하는 걸 못 들어봐서 그래. 어쨌든 이걸로 다 됐다. 이제 위에 쌓인 먼지를 어떻게 치울지 생각해봐야겠어. 봐, 대풍, 기관이야. 솔직히 말해. 너 이 말할 순간만 기다렸지? 일단 장치부터 가동하자. 하!
진짜 됐어. 위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네. 이건 3명의 헤르만 우비스? 아니야. 귀가 서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게 내 모자만큼 멋있지 못해. 염소, 따오기, 그리고 악어. 역시 식물학자라 그런지 동물도 잘 구분하네. 칭찬 고마워.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셋이 네가 전에 말한 저광의 7기둥을 닮았다는 거야. 네 말대로야. 이 셋은 우리의 옛 동료지. 누구? 우리? 농담이고 이 세 사람은 과거 헤로마노비스의 동료들이야. 그중 가운데는 염소왕, 재상들의 재상, 헤리샤프, 마신 아몬이 가장 아끼던 재상이었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막의 부왕이자 저광의 7기둥 중 수장이었다고 해. 헤르만 우비스보다 더 대단하다니. 염소왕 약간 뿔나네. 미안, 나도 모르게. 솔직히 방금 건 좀 웃겼다. 진짜? 이거랑 비슷한 농담 엄청 많은데.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이쪽은 악어왕, 통솔자들의 통솔자, 소베크. 이름 그대로 전장의 용맹한 지휘자이자 모든 전쟁병기의 통솔자였어. 마지막으로 이쪽은 따오기왕, 서기관들의 서기관, 토트야. 기억력이 좋네. 내 카드 암기력과 맞먹을 정도야. 서기관이라 혹시 아라이탐처럼 서류라도 관리했나? 아라이탐은 서류만 관리해? 아카데미아의 서기관이 꽤 한가한 보직인가 보네. 녀석의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별로 바쁜 것 같진 않았지. 아카데미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따오기왕은 결코 문서 관리자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어. 침묵의 신전 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저광의 가장 지혜로운 일면을 대표했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사막의 문자와 마법을 발명했거든. 그럼 정말 엄청난 사람이네. 대단한 동물이기도 하고. 근데 왜 3명만 새겨져 있지? 다른 동료들은? 글쎄, 이 셋이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닐까? 우리 새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석판에 그림 새겨달라고 할까? 그냥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 장난은 잊지 마고 여기 좀 봐. 석판 구석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오, 정말이네. 게다가 사막의 고대 문자야. 따오기 왕이 너에게 남겨둔 과제인가 봐. 잠시만, 해석해볼게. 재상은 어질지 않고 서기관은 지혜롭지 않으며 통솔자는 바르지 않구나. 나의 최후는 인간의 최후가 아닐지어다. 그대들에게 피안의 영혼을 하사하노라. 뭐지? 이들이 아루로 갔다는 건가? 스스로 원했던 것 같진 않아. 피안의 영혼. 모든 사막인들의 최종적인 꿈의 땅이지. 하지만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그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일 거야. 게다가 이 내용을 보면 저광은 새 신하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하사한다는 건 상이든 벌이든 모두 왕의 은총이라는 느낌인가? 갑자기 염소왕한테 뿔 안 나도 될 것 같아. 역시 똑같은 농담을 2번 하면 재미가 대폭 줄어드는군. 그럴 수가. 석판에서 알아낼 만한 내용은 이게 다인 것 같아. 이동할까? 그래, 가자 빨리. 엄청 빨라. 평소에 집안일 할 때는 저렇게 빠른 걸 본 적이 없는데. 야, 같이 가! 원래 정찰꾼은 선두에 있어야 하는 법이니 내버려둬.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리는 내 몫이라고. 그럼 네가 앞장설래? 반박할 말이 안 떠오르니까 잠깐만 있어봐. 천천히 생각해. 어?
메흐락이 멈췄어. 왜 그래? 뭐 찾았어? 뭔가가 모래로 덮여있군. 그럼 같이 꺼내보자. 오, 석판이야. 잘했어, 메흐락. 어디 봐. 어떤 그림의 일부인가? 저쪽에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분명 다른 조각도 있겠군. 같이 찾아보자. 뭐야? 갑자기 앉아버리면 어떡해? 아, 메으락이 도와주는 거 아니었나? 우리도 해야 돕는 거지. 설마 전부 메흐락한테 떠넘기고 보고만 있을 셈이야? 넌 보고만 있지 못하겠지. 당연하지. 난 할 수 있어. 너 이... 봐. 옛 기억이 떠오른다. 이 자식과 같이 일했을 때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 효율이 좀 낮군. 이쪽은 내가 맡을 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맡아. 하나 찾았어. 플리커! 좋아, 좋아. 이게 다인 것 같아. 하나로 딱 맞춰줘. 근데 어떤 모습인지 잘 안 보이네. 뒤돌아봐. 어? 자, 아, 이거 강풍을 일으키는 장치지? 이걸로 석판에 모래를 날려보낼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야! 내 걱정은 마. 여기 앉아있으면 바람에 날아가진 않을 테니까. 그냥 좀 더 가까이 앉아볼래? 수메르성까지 확 날려버리게? 너만 믿을게. 힘내. 됐다. 근데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크지? 그리고 이 부서진 왕관, 무언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봐, 구석에 글이 있어. 따오기 왕은 젊은 귀족에게 화답하여 그가 원하던 지혜를 하사했다. 그러나 나약한 왕관은 결국 거짓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구르다지. 그 이름을 여기에 남긴다. 구르다지? 역사책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야. 나라를 구하려 했던 젊은 귀족이자 한때 사막을 통일했던 왕. 그래. 하지만 그 수단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지. 오랜 통치를 이어가는 동안 그는 가족과 자신을 지지해준 귀족들을 배신했어. 결국 적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모든 게 이미 늦어버린 후였지. 역사 속엔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당연한 일이야. 인간은 늘 같은 우를 범하기 마련이니까. 여기 적힌 건 따오기 왕인데 그림은 고양이네? 혹시... 지금 이 석판은 고대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로서 신뢰성이 높아. 이 고양이는 따오기 왕의 대행자거나 따오기 왕의 화신 그 자체겠지. 고대의 기록에는 지위가 높은 자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의 기법이 자주 사용되곤 했어. 게다가 기억나? 레일라와 제르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 거. 그러니까 전설 속 저광의 7기둥 중 하나인 따오기 왕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진짜로 고양이가 있잖아.
오, 메흐락이 고양이를 쫓아간다! 아무래도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군. 따라가자. 그래, 가자! 고양이가 사라졌어! 하지만 메흐락이 이걸 찾게 도와줬지. 와서 봐봐. 이건 아까 본 석판이랑 비슷하네? 알겠어. 쉬고 있든가. 하여간 게으름 피우긴.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그림이야. 하지만 위에 적힌 이야기는 달라. 따오기 왕은 지니의 피가 흐르는 무용수에게 화답해 그녀가 원하던 지혜를 하사했다. 그러나 적은 그녀의 가족을 죽이려 했고 뱀의 독은 그녀 스스로 택한 최후가 되었다. 마카이라. 그 이름을 여기에 남긴다. 멸국의 요녀? 들어본 적 있어? 물론이지. 난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막에 관한 여러 논문에 언급된 걸 봤지. 내 기억으로 그 여자는 구라바드의 왕에게 곡물로 보내졌다가 훗날 기회를 노려 그 폭군을 죽였어. 복수에 성공한 후에는 오랫동안 왕후의 자리에 있다가 반란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지. 내가 본 문헌의 내용과도 거의 일치해. 그런데 이 석판을 보니 왕후도 따오기 왕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군. 지혜를 하사했다는 말이 신경 쓰여. 구르다지와 마카이라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를 안내해준 고양이가 정말 따오기 왕과 관계가 있다면 또 그렇게 나쁜 인물 같지는 않은데. 인간은 복잡한 존재야. 신의 신하든 얼마나 많은 지혜와 힘을 가졌든 예외는 없지.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계속 가보자. 레일라,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기억 좀 떠오르는 거 있어? 죄송해요. 솔직히 이곳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척 신선한 경험이에요. 늘 별하늘만 관측하느라 유적 내부를 살필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내가 레일라의 선배인가? 레일라, 우리 뒤에 잘 붙어서 따라와. 네. 천장이 엄청 높네요.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 거의 없어. 옛날 사람들은 되게 지루했겠다. 맨날 천장만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옛날엔 천장에 천문도를 그려놓기도 했대요. 별의 궤적을 더 잘 관찰하려고 지붕을 투명하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집안에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다니. 저기 보세요. 위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나 날 수 있었지? 잠시만 기다려. 이 모험가 페이몬이 금방 확인하고 올게. 나 왔어!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선반이랑 책상, 항아리, 온갖 자료. 나머진 먼지랑 모래뿐이야. 정말 가서 뒤져보게? 완전 설득력 있어. 빨리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감나가는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네, 딱 붙어서 따라갈게요. 대충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사막의 고대 문자로 된 자료였어요. 이 몇 장만 달라요. 이것도 오래되긴 했지만 필체가 똑같아서 다른 것과 구분이 돼요. 그러게! 그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읽어보자. 어디 보자. 오래전에 저나 제르씨처럼 실수로 여기 들어와 버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치만 이 사람 말투를 보면 자기 처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 여행자 같은 강한 모험가였거나 엄청 낙천적인 사람이었나 봐. 낙천적이라. 저도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네요. 맞아! 레일라는 성실하고 신중해서 모험할 때 최고로 믿음직한 동료라고. 이 낙천적인 녀석은 여기저기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요. 이 마법이 조금이라도 오래가면 좋을 텐데. 새 연구 주제를 정할 때까지만이라도. 페이몬 말이 맞았어요. 내가 그랬지? 이렇게 무모한 녀석은 위험해지기 십상이라고. 게다가 선배니 후배니 하는 걸 보면 레일라처럼 학생이었나봐. 앞에서 하도 기세 좋게 글을 써놨길래 대단한 학자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말했어? 페이몬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 실례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분 태도가 왠지 좀... 네,
여행자님도 느끼셨군요. 동료의 상처를 치료해주긴 했지만 그건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네. 동료랑 같이 위기에 처했는데 언급조차 없는 건 이상하지 않아? 만약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일기를 쓰게 된다면 같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적을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제로도 그 방식이 옳아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모든 조난자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편이 좋죠. 그래야 나중에 구조대가 왔을 때 혹시라도 기록을 발견하면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레일라, 완전 전문적이다. 아니에요. 이건 전부 파르잔 선배에게 들은 거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라뇨. 제가 무슨... 헤이, 너무 겸손해할 거 없어.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해줬으니까 우리 선생님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기록을 남긴 학생이 이상하긴 하네. 계속해서 읽어보자. 잠깐만. 정보가 너무 많아. 일단 정리해보자. 따오기왕. 이 학생은 여기서 따오기왕을 만난 건가? 네? 누구요? 아이, 또 이상한 소리 하긴. 레일라 놀리지 마. 전에 다른 친구랑 얘기하다가 따오기왕 이름이 잠깐 나왔었거든. 자세한 건 우리도 잘 몰라. 그랬군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수메르인은 대부분 저광을 알고 아카데미아 소속이라면 저광의 7기둥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요. 전설에 따르면 저광 아흐마르는 현명한 신하들과 함께 사막을 통치했고 백성들을 이끌며 지혜의 극치를 탐구했다고 해요. 덕분에 저광 문명은 후세에 많은 보물을 남겼죠. 그것과 무관한 학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기록을 보니 이 학생과 선배 역시 따오기왕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 따오기왕을 만났다니 놀랍네요. 이 기록이 어느 시대에 남겨진 건진 몰라도 저광의 7기둥은 아주 오래전에 행방이 묘연해졌거든요. 맞아! 기록에 따르면 따오기왕은 능력이 제한된 걸로 보여. 게다가 이 모습이라니? 대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지? 글쎄요. 다음 페이지를 계속 읽어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 이름도 적혀있어. 무사히 빠져나갔나봐. 다행이야. 따오기 왕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러고 보니 아까 말한 그 친구도 따오기왕은 사기꾼이라고 했어. 게다가 앞쪽 기록에도 따오기왕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적혀 있었지. 혹시 이 녀석 저광의 7기둥이 아니라 단순 사기꾼이었던 거 아니야? 야! 하이문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죠.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락이다! 카백 쪽도 온 건가? 야! 거기 위에 들려? 이론상 텅 빈 공간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다 들려. 물론 오래 떨어져 있느라 마음이 공허해서 소리 지른 거라면 이 말은 무시해도 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좀 힘드네. 아래로 내려가서 합류하자. 다들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장소로 와버린 것 같네. 네, 그러게요. 역시
초코를 가져온 덕분인가? 왜 다들 말이 없어? 마저 말해. 아까부터 이렇게 될 거란 척이 왔거든. 이건 또 처음 듣는 농담이네. 진짜? 넌 이거 처음 들어? 왜 그래? 뭐 찾아? 앉아서 책 읽을 만한 곳. 적당히 해, 진짜. 다들 무사한 것 같네. 다행이야. 일단 목 좀 축이면서 잠깐 쉬자. 그동안 우리가 찾아낸 걸 말해줄게. 좋아. 이쪽도 찾아낸 게 있어. 뭐랄까. 알게 된 건 많은데 특별히 진전은 없는 것 같아. 모두의 조사대로 이곳이 정말 따오기 왕과 관련된 장소라면 사이노, 헤르마누비스를 대표하는 자로서 잠깐 그를 불러줄 수 있을까? 잠깐만, 그의 존재를 느껴볼게. 농담이야. 나 그런 거 못 느껴. 너희 이제 만담까지 하는 거야? 헤르마 누비스는 인간에게 빙의할 순 있지만 아무 때나 대화를 나눌 수는 없어. 따오기 왕과는 달라. 그래? 아쉽군. 만나서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 했더니. 그 고양이다. 이 녀석 사람 말도 할 줄 알았어? 이 녀석! 사람 말!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저기 고양이님? 아, 이 장치놈 여기에 있었군. 장치놈이라니. 얘는 메흐락. 방금 그건 당신의 표현이 자기 조수에게 신뢰가 된다는 뜻이야. 아니, 그건... 그래,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내가 말한 건 매을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 중인 것이었어. 저광이 아꼈던 물건 중 하나지. 이름이 뭐였더라? 정식 명칭은 있었다만 어차피 그건 고대 언어로 지은 이름이라 너희 언어로 다시 번역해야 해. 매을학이라는 이름이 아주 괜찮군. 누가 지은 거지? 원래 이름보다 나아. 계좌도 꽤 잘했고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 보여. 옛 이름이 정 궁금하면 부품에 모델 번호가 써있을 테니 직접 찾든지 해라. 전혀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어. 혼자 이것저것 얘기하시네. 따오기 왕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솜씨가 좋네. 카드게임도 할 줄 알려나? 역시 메흐락이란 이름은 끝내주는 선택이었어. 역시 나야. 어디까지 읽었더라. 책갈피를 안 챙겼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보다니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네가 여기서 가장 특별한 자로군. 물론 너희 모두 귀한 손님이야. 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이쪽이다. 따라오도록. 들어와라. 따오기 왕님?
집이 되게 넓네. 하하, 지금은 옛날만 못해. 그리고 이젠 내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내가 키우던 고양이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을 뿐. 고양이는 참 귀엽지? 내가 지금 빌린 이 고양이만 해도 봐라. 통통하니 털도 보들보들해서는 본론으로 돌아가지. 기존 관습대로면 특별한 손님에게는 선물을 줘야 한다만 아쉽게도 선물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말이야. 이미 다 나눠줘서 남은 게 없군. 뭐? 그럼 이제 보물이 없는 거야? 하하, 보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내 문제에 하나라도 답하면 평범한 자들은 구경조차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결코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지. 다만 내 문제는 저광인의 문제이며 그 역시 꽃의 여주인에게 받은 문제 같더군. 자, 문제는 세 가지다. 무엇이 부흥과 쇠퇴를 만드는가? 무엇이 사랑과 증오를 지우는가? 무엇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구르다즈와 마카이라가 그중 2개에 답했군. 그렇지? 뭘 좀 아는 놈이 하나 더 있었군. 아, 두 석판에 기록된 내용이 이거였군요. 아, 그걸 봤나? 그건 기록밖에 할 줄 모르는 제사장들이 남긴 것이지. 아루에 갇힌 후로는 고양이의 빙의에 근처 인간들과 대화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만 그래도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았어. 놈들은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거든. 너희처럼 우연찮게 들어오는 인간들이 제일 재미있지. 잠깐만, 이야기가 샜잖아. 그 세 문제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거라면 저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아득히 먼 얘기로 돌아가야 하네.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나. 그때의 왕은 고고한 왕이었다. 그런 왕의 앞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가졌거나 곧 가지게 될 지혜를 이야기했지. 우리가 누구였던가? 우리는 왕의 자랑스러운 신하였다.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자연스레 모든 것이 더 나아지리라고 믿었지. 그러나 저광의 야심은 이 닫힌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고 모든 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말은 저광의 7 기둥이 6인 시점부터 예정된 것이었어. 아흐마르는 늘 멋대로 불의 용왕을 포함시켰지만 당사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 원하는 카드 한 장이 죽어도 안 뽑히는 거랑 비슷한가? 처음부터 그 카드가 대개 없는 거에 가깝지. 아흐마르는 그런 자였다. 우리도 방법이 없었지. 그리고 우리는 카드 게임보다 장기 두는 걸 더 좋아했어. 아무튼 저광의 시대는 이런저런 이유로 끝이 났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지. 우리 신하들은 운이 별로 안 좋았어. 도망갈 길이 있다 해도 그 역시 왕이 마련한 것이었으니. 그렇게 나와 악어, 염소, 셋은 저광에 의해 아루에 갇히게 됐다. 오늘날까지 말이야. 악어. 염소? 생소한가? 그럼 너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말해주지. 악어왕 소베크와 염소왕 헤리샤프다. 헤리샤프는 장기를 둘 때마다 참견하는 놈이고 소베크는 거기에 맨날 휘둘리는 놈이지. 게다가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니까. 장기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놀이인데 그렇게 조급하면 못 써. 너희는 그러지 마라. 아무튼 두 녀석은 좋은 장기 상대는 아니지만 늘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어.
장기도 자주 같이 뒀지. 뭐야, 왜 웃어? 우리 사이 좋았잖아. 아무도 안 웃었어. 웃을 엄두도 안 나. 아니, 너희 말고 저 염소놈이 또 이상하게 웃잖아. 너희는 안 들리나? 참, 안 들리는 게 당연하겠군. 하루에 있는 나만이 안에 함께 있는 녀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네. 혹시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정신이 살짝 이상해진 거 아닐까?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해. 그러고 보니 아자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지는 않을걸? 그래? 그럼 다행이야. 거기 셋! 그게 무슨 뜻이지? 나를 못 믿겠다는 소리냐? 그럼 나도 말 안 해! 쟤네는 방금 다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래서 그 새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쯤 들을 수 있는 거야? 거의 다 왔어. 내가 아로에 들어가기 전 조광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인간이 이 세 문제에 올바른 답을 말한다면 나를 영원한 복인에서 해방시켜 주겠노라고. 내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사람은 구르다지였다. 무엇이 부흥과 쇠퇴를 만드는가? 그의 답은 이러했다. 음모와 배신이요. 정도를 걷는 현자들은 무엇도 이루지 못하기에 나라를 잃었소. 그 대답이 흥미롭게 느껴진 나는 그에게 속임수의 힘을 하사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자는 마카이라였다. 무엇이 사랑과 증오를 지우는가?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에게 그걸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수뿐입니다. 그 대답이 흥미롭게 느껴진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는 힘을 하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젊은이야, 그들의 답이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부여한 힘이? 전 방관자일 뿐이고 그들과 같은 상황도 아니니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명한 답이로군. 나 역시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아. 결국 다 지나간 일이니. 난 단지 그들의 답이 저광의 규칙에게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해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그녀는 아직 자신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도록 하지. 아무튼 그녀는 무엇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가 라는 문제에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고 그 답에 걸맞은 힘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보다시피 그녀의 답은 나를 풀어주지 못했어. 즉,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나는 세 가지 문제를 모두 던졌으니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녀의 지혜가 저광의 규칙과 맞다. 마지막 해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석판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아직 그 여자를 이야기에 포함시킬 준비가 안 되었던가? 다만 이건 당신치곤 자비롭군. 그래. 하지만 이건 그 여자가 아직 종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야. 기록을 남기던 제사장들이 잇따라 떠나거나 죽었기에 그 후의 일을 기록할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거든. 이 적색 모래바다에는 무언가를 남길 석판보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모래가 훨씬 많고 말이야.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수백 년 전에 만난 그 녀석이 내 질문에 답해줬다면 난 지금쯤 이미 아루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어. 그게 누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물론 수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항상 있었다. 내가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만 택했을 뿐이지. 그 녀석은 상당히 똑똑한 놈이었어. 같이 있던 다른 한 명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혹시 저희가 본 기록의 작성자인가요? 잔디크라는 학생이요. 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군. 솔직히 그 녀석에게 세 번째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꽤 망설였다. 머리는 총명했지만 의심과 자만이 크게 달해 있었거든. 행동에 선이 없었지. 그런 자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녀석이 거절했을 때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더군. 거절한 이유는 말해주던가요? 필요 없다고 했지. 그때 녀석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분명 평범하기 그지없는데도 왠지 모를 경멸이 느껴지더군. 저 녀석과 가까워져서 좋을 게 없다는 직감이 들었지. 그래서 난 이렇게 녀석을 속였다. 네 동료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툴레이툴라의 후손뿐. 그를 벗어나면 너는 절대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네? 속였다는 건 그의 동료가 툴레이툴라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사실이었어. 거짓말은 나머지 부분이었지. 이곳을 드나드는데 특별한 재앙 같은 건 없거든. 녀석이 지친 동료를 버리는 일이나 더 무서운 사고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녀석이 괜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거다. 아, 그러고 보니 녀석의 동료는 너와 비슷했어. 푸른 머리와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지. 뭐? 그럼 설마 레일라도 툴레이툴라의 후손? 그래. 당시 헤르만 누비스는 툴레이툴라를 건설하며 갈 곳 없는 이들을 대거 받아들였고 오늘날 그들의 후손이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다만 이 생각보다 더 많군. 그러면 그때 당신이 보호해준 사람이 제 선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감사 인사는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어차피 지금은 다른 할 일도 없으니까. 전에 저와 제르라는 분을 구한 게 당신인가요? 맞아. 너희는 운이 안 좋았어. 저광이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데 쓰던 장치에 손을 대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지식이 너희의 유한한 두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지. 나는 그것들을 보다 간단하고 반복적인 정보로 바꿔놓았다. 그 부작용으로 한동안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하게 됐을 테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늘의 달은 몇 개일까? 그래, 너에게 부여한 반복 문구는 그거였지. 다른 녀석에게 던져준 문구는 이 뭐였더라? 먹을 거랑 관련된 거였는데 아무튼 대충 급하게 떠올린 거니까 깊게 생각하지 마. 그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허, 감사 인사는 됐다니까. 정 감사를 표하고 싶으면 나 대신 그 장치나 꺼버려라. 또 누가 당하지 않게 말이야. 고양이 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 너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 아니면 메으락한테 시키든지. 좋아! 또 하나 망가졌군. 여긴 늘 이런 식이야. 매일 뭐가 하나씩 망가지지. 옛 시대의 부산물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대의 선물에 얽매이지 마라. 그게 혈통이든 기술이든 전부 도구로만 사용하면 돼. 불경하다니! 가진 걸 잘 활용하라는 뜻 아니냐? 게다가 조각이 사라지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경애를 표한들 무슨 득이 있어? 저기 또 염소왕이랑 말하는 중이야? 헤, 아니, 이번엔 악어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줄 테니 어서 장기 들어오라는군. 한판 칠 때마다 발굽혀펴기 한 번만 해도 벌써 30만 번은 했어야 하는 놈이 말이야. 아, 물론 이건 적당히 말한 숫자고 진짜로 세본 적은 없어. 당신은 불패의 지위에 서 있길 좋아하나 보군. 그렇지. 자, 됐다. 나는 또 이기러 가봐야 하니 너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그 새 질문의 답이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할 거란 사실을. 하지만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자, 가라. 지금이 대체 몇 시야?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토마토를 벌써 3번은 땄다. 응? 과정이 심하시네요, 선생님. 뭘 모르는구만. 이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얘네 봐라. 얼마나 착해. 누구 다친 사람 없지? 없어. 의외로 순조롭더라고. 그럼 조사는 다 끝났나 보군. 빨리 들려줘 봐. 너희 운이 참 좋았네. 일론파의 논문을 보면 알겠지만 따오기 왕은 평이 갈리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어. 어쩌면 그자도 나이를 먹어 순해져서 너희를 도왔는지도 몰라. 단순히 돕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보세요. 메락도 동의하네요. 네가 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냥 기뻐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 실제로 기뻐할 만한 일인데 뭐. 제르와 레일라에게 일어난 일도 전부 밝혀졌고 예상 외의 수확도 있었잖아. 네, 제 선조에 대해 알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레일라의 선조와 우리 선조가 친구였을지도 모르겠네. 그렇겠네요. 집에 돌아가면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냥 해본 말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니에요. 지도 교수님이 주신 휴가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아니지. 연구 주제 쪽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쪽부터 고민해봐야 하나? 네.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나? 난 소론파 사람이야. 나피스나 자하디도 특별히 별을 연구하지는 않고 설탕 친 토마토라면 좀 줄 수도 있겠다만. 아니다. 어려울 것도 없지.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재미있는 연구 주제 없나 물어봐 주마. 정말 괜찮아요. 번거롭게 안 그러셔도 돼요. 걱정 마. 작물에 물 주면서 슬쩍 물어보기만 할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다들 피곤할 테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사막의 밤은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는 자비라고들 하잖아. 그 자비가 내려주고 있을 때 얼른 떠나라고. 오늘 여기서 너희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기뻐. 같은 하늘에 서로 색이 다른 세 개의 별이 뜨는 것처럼 축하할 만한 전경이야. 후레쉬님, 주바이르 극장의 닐루 씨까지. 혹시 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맑은 별 하늘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걸. 난 가끔 여기에 와서 춤의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곤 해. 저 말고도 영감을 찾으러 이곳에 오는 분이 있었군요. 제가 찾는 영감은 주로 학업에 관한 거지만요. 다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달라도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의 번뜩임은 같을 테니까. 이번에 찾아온 건 영감이 아니라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이었지만. 어라? 신기하네. 나도 영감을 찾으러 여기 온 거였거든. 꿈에도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여기 내가 대치하자 사탕을 가져왔어. 이걸 먹고 같이 달콤한 꿈을 꾸자. 뭐 먹을지 정했어? 나 먼저 주문한다. 아니. 야, 잠깐만. 못 들은 척 하는 건 너한테 배운 수법인데 전혀 소용이 없잖아. 상대를 봐가면서 써야지. 내 방법을 나한테 쓰면 통하겠어? 웬일로 간다르바 성곽까지 왔어? 지난번엔 급해서 대접도 못 해줬는데 이참에 며칠 있다 갈래? 좋지. 뭐 할 만한 거 있어?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우리끼리 캠핑 나가서 낚시도 하고 바비큐도 먹고 그러는 거지. 저번에 여행자가 왔을 때도 같이 캠핑하러 갔었어. 오, 재밌겠는데? 나도 캠핑이랑 바비큐 좋아해. 기뻐하긴 일러. 넌 몰랐겠지만 타이나리는 바비큐에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쓰거든. 뭐? 그건 좀... 이 녀석 말은 무시해. 내가 먹을 거에만 안 쓰는 거지. 너희 거는 상관없어. 그걸 벌써 말하면 어떡해. 사이노, 너 변했다. 모자가 수메르를 비운 게 아쉽네. 안 그랬으면 여기 불러서 널 상대해주라고 했을 텐데. 나야 환영이지만 모자는 카드게임 안 해. 왜인지 알려줄까? 아니, 근데 모자는 어디로 간 거야? 최근에 본 사람 있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드크라이로 갔대. 볼 일이 있다나 봐. 그렇구나. 잘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네.